이리온. 요즘은 이리온 포도하고 있고 이리온 스튜디오도 막 우리가 갑자기 올렸다 말았다 하니까 계획적으로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정신이 없네. 뭐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송치호 연구원이 맨날 조연을 하시다가 주인공이 되셨는 오랜만입니다. 최성원 연구원도 예, 정말 저도 오랜만입니다. 나 도대체 이 자료가 나한테 처음에 갖다 줬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보다가 어렵다 했는데 저 오늘은 정말 제가 말을 끼어든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뭐 알아야 끼어들지.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스몰캡 최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망의 시대인데 야 이게 너무 방대하게 막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거 세미나 잘 잡혀 이거. 지금 꾸준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좀 들어보시고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PT 자료를 오늘 43페이지를 준비했으니까 요 동영상도 한번 이건 꼭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 출근하실 때는 그 팟빵으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제 이거 컴퓨터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 컴퓨터 화면으로 잘 보이죠. 컴퓨터 화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굳이 저희가 번거로운데 이거 그 PT 자료 띄우는 게 저희 시즌 1부터 계속 제기됐던 그래도 저희 함께 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청했던 것을 어렵게 한 거니까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10월 29일 날 따끈따끈하게 발견한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망의 시대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망의 시대라고 이번에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웃긴 얘기 해줄까? 누가 얘기 들었지? 폭망의 시대라고 나오고 그래도 나한테 망할 줄 알고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망. 페이스북으로도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망은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의 망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쓰면서 최성원 연구원이랑 저희 테마틱 리서치를 저희가 1년째 해왔는데 첫 테마틱 리서치를 최성원 연구원이랑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분자 진단이랑 로보틱스랑 그때 그래서 첫 시작을 했었고 이제 1년이 됐어요. 이 자료로 이제 네 번째 자료가 나온 거고 1년이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도 생각들도 많이 변하고 많은 뭐 이런 증시 환경도 변하고 철학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쭉 하다가 외식업 갔다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같이 윤세님이랑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그러면서 느낀 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증권회사 대학교 졸업해서 증권회사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모범생이겠죠. 모범생으로 살아온 되게 일반적인 사람인 거죠. 모범생인데 근데 그동안은 이제 삶을 책으로 배운 거죠. 책으로 책에서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런 책 좋다더라. 근데 저 책도 누가 추천해주면 저 책이 또 좋아요. 안 좋은 책이 하나도 없어. 근데 상충되는 거죠. 책들 읽다 보면.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그냥 노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젊은 친구들도 미래를 이렇게 막 꿈꾸시면서 자기개발 서적 읽으시는 분들은 여담이지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정말 좋은 책 한 딱 2개 정도만 읽으시고 그냥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을 보는 눈이고 사업을 보는 눈인 거예요. 저도 외식업 갔다 오고 이제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동안은 주식하는 사람들 제가 2013년 이제 그때죠. 외식업 나가기 전에 그때는 주식하는 사람 안 만났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이제 사업으로 가 있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고 가서 경험해 보니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현장에서 경험해야만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요번 자료의 이제 핵심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망의 시대라 그래요. 망의 시대라 그러면 네트워크 가치가 중요해지고 네트워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페이스북이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원래는 클라우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맞아. 저희가 밥 먹다가 클라우드를 내가 원래 쓰라고 했는데 영어 이게 아니었잖아. 아니었어요. 너왜 뭐라고 했더니 좀 내용이 이게 왜 내가 원했던 종목이 안 들어가 있었어. 하라는 종목도 안 하고 말이야. 뭐 국내 대기업이 빠지고 거기에 이제 그건 안 하고 말이야. 지금 딱 가져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근데 말을 이해 못하게 해놓고 같은 해외 기업들을 잔뜩 넣었죠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클라우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 자료를 썼지만
이 자료와 동시에 여러 가지 테마틱 아이디어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막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게 트렌드에 맞고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다면 그거를 그냥 리포트를 써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뭐 AI도 공부하고 있었고 클라우드 공부하고 있다가 이번에 클라우드 써야지 하고서 클라우드 준비하다 보니까 AI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치. 또 뒤에 이제 최성원 연구원 설명을 드리겠지만 AI 연구하다 보니까 원래 최성원 연구원에 관심 있던 뭐 벤, PG, 그다음에 결제 시장 이런 게 또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들을 묶어서 내버렸어요.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다른 기업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기업, 뭐 OS 기업, 뭐 아니면 CRM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보면 같은 곳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망이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는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연결성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하나의 점이 있어요.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현실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있냐 이거죠. 각자 갖고 있는 인프라가 다른데 이 기업들을 보면요. 각자 가진 강점을 활용을 합니다. 아마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영업점.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컨택을 갖고 있고 오피스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구글은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우리한테 너무 가까운 기업인데 그 기업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구글은 B2B에 약합니다. B2C가 전부 다 모든 사업들이 B2B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B2B 사업을 좀 오늘 얘기할 거거든요. B2B 하려고 보니까 강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죽으라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 하나하나 보면 자기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그 궁극에 있는 그 점을 연결하려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런 뭐 취업 준비생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를 마찬가지로 포함한 점은 결국은 한 끝을 바라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을 가는 길은 각자 장점을 활용해서 가는 거다. 그걸 활용해서 실행에 성공한 자는 돈을 얻고 사업을 얻는 거다. 이 내용을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2페이지를 볼게요. 페이지 2페이지고 클라우드와 AI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 IaaS, PaaS, 뭐 SaaS 뭐 용어는 어려운데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인프라단, 인프라스트럭처 단 그리고 플랫폼 단에 대해서 결론을 빨간색에 이제 설명을 앞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파란색에 담겨 있는 건 소프트웨어 단이에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떠한 결론들, 어떠한 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3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원래 준비하던 클라우드 그리고 AI가 연결되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료 준비하던 와중에 또 그 문제가 뭐였냐면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테마틱 자료를 쓰고 있고 장이 좋아야 테마틱 공부하고 또 이 중에서도 클라우드에 사실은 그 얼티밋한 기업은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또 증시의 화두가 되면서 또 폭락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가 어떨까. 이들이 그러면 실제로 레비뉴가 미스하기 시작한 그 절묘한 타이밍에 송치우 최석원이 이제 콜라보로 테마 자료를 써서 아마존으로 타라 얘기하는 건가. 저희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설명 계속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이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이들이 꿈꾸는 미래와 이들이 하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초기냐 말기냐라는 부분은 전혀 별개인 것 같고요. 저는 초기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고도화돼 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 좀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3페이지고요. 클라우드를 이제 분류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뭐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 아마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IaaS라는 게 있고요.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화 시킨 겁니다. 서비스 매출화 시킨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PaaS라는 겁니다.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서비스화 시켜서 매출을 만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SaaS입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매출화 시킨 거예요. 이제 밑에 보이는 3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면요. 맨 왼쪽에 이제 쉽게 설명이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 짙은 파란색이 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옅은 하늘색이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 맡긴 거예요. 남에게 외주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온프레미스, 온 서버라 그러면 자체 서버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저장 공간도 사고 서버도 사고 OS도 깔고 미드웨어도 깔고 데이터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하는 이 단계가 이제 온 서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익숙한 이제 아마존 이아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 클라우드라는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아스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인프라 단위입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부분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주에 맡긴 거예요. 요번 자리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설명드릴 건 파스라는 개념이고요. 파스를 설명드리면 당연히 하드웨어였다는 외주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OS, 미들웨어,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외주에 맡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스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옅은 하늘색이죠. 그래서 미들웨어 단까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남의 걸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저희 하우스에서 올리나연구원이 열심히 이제 세일즈하고 있는 카페24 그런 데서 호스팅 서비스를 하잖아요. 또 소프트웨어 가비아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아니 호스팅을 제공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호스팅은 뭐고 클라우드는 뭐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비아나 카페24에서 쇼핑몰을 차리겠다. 그럼 내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버를 빌리는 겁니다. 그 서버까지 내 컴퓨터에 하자 그러면 장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많이 들어오면 폭발할 거 아닙니까, 제 컴퓨터가. 그러면 서버는 일단 무조건 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서버에다가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카페24나 가비아 같은 데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거기서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서버를 빌려놓고 나머지는 다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오라클 왠지 뭐 운영 체제는 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 쓰니까 리눅스도 공부하고 리눅스도 깔고 일단 깔고 어렵지만 이제 까는 겁니다. 깔고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검색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면 또 오라클이지 하고서 오라클 또 깔아요. 오라클을 깔고 그 위에 단에다가 애플리케이션도 까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 뽑아야죠. 그래서 물론 거기서 싸게 쉽게 편리하게 깔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하지만 깔고 나면 그걸 관리하는 건 다 오로지 내 몫이죠. 제가 뭐 스타트업 채용 사이트 뭐 원티드 이런 데서 사람 올려가지고 DB 관리자 뽑습니다. 그다음에 OS 리눅스 뭐 숙련자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 파스라는 개념으로 클라우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개념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서 서버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OS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아마존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을 보면 뭐 예를 들어 농심이 있고 PB가 있잖아요. 이마트 P가 있죠. 이마트 PB를 쓰는 겁니다. 그 개념이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군대에서 얘기하는 파스라는 개념이고 그걸 쓰면 장점은 거기서 관리 다 해줘요. 그런 운영단의 것들은 운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파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쓰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파스 이런 거 복잡하게 이런 거 왜 쓸까 기업체에서.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같은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이 스타트업은 AI로 뭔가 해보고 싶은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AI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해가지고 드디어 제품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서버로 막 트래픽이 몰리더니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제품 출시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기쁨은 잠시예요. 기쁨은 잠시고 갑자기 서버가 뻗어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모르고서 서버를 2개밖에 안 쓰고 있던 거죠. 용량을.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우리 빨랑 서버를 늘리자. 빨리 가비에 연락해가지고 서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DB 관리자 좀 더 뽑자 하고서 뽑고서 늘렸어요. 근데 아니나 웬걸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갑자기 AI 서비스 대박 난 건 줄 알았더니 오픈빨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싹 빠져나가고서 서버 늘렸는데 가동률이 3%밖에 안 돼요. 망했다. 어떡하지? 멘붕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마케팅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AI는 일시적이었고 옆 회사에서 이번에 IoT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그걸로 갑시다. 이거 빨랑 그럼 개발해서 빨리 내야죠 하는데 이미 경영진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이미 회사의 캐시는 고갈돼 가고 있고 자원들은 불필요한 자원으로 투자가 돼서 IoT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부분은 비용이 더 비쌉니다. 클라우드가. 그거보다는 기업의 유연화 그리고 확장성 이 두 가지를 클라우드를 쓴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존 하는데 아마존에서 그러면 어떠한 파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냐? 그럼 이 파스라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 아마존 거 쓰게 해주는데 그럼 아마존 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자체 거로 제공을 하고요.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API.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왜 이베스트에서 트레이딩 하십니까? 물어보면 API가 좋아서요. API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런칭을 할 때는 여기 파스단에 깔려 있는 라이브러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API 단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존에서 이제 EC2 가상 서버고요. 뭐 S3 데이터베이스, 뭐 RDS 광경 데이터베이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만 파스에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파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거고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5페이지에는 구글 사례만 일단 넣어놨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파스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많이 출시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데이터로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이제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만 얘기하면 좀 너무 협의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화 시켜서 서비스 매출화 시킨 그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장이 현황이 어떻고 그래서 너가 말하는 송치연구원이 말하는 이아스, 파스 매출 규모가 얼마고 앞으로 성장성 어떠하고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에서 숫자를 넣어놨어요. 가트너에서 18년 4월에 제시한 데이터고요. 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 일단은 YOY 성장률들을 볼게요. 지금 뭐 올해 전망치가 나온 거고 뭐 9월달에 수정치가 약간 나와서 살짝 다운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뭐 큰 그림은 일단 비슷합니다. 보시면 토탈 마켓이에요. 올해 나온 가트너 데이터를 봐도 올해 이제 18년 예상치 21% 성장을 하고 19년, 20년, 21년에 10%대 후반 성장을 계속 지속할 걸로 나오고요. 여기서도 핵심 해당되는 건 여전히 이아스죠. 이아스가 가장 핵심인데 이 이아스의 성장률 자체도 20%대를 그 다른 여러 가지 분류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걸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누가 많이 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클라우드 쓰고 누가 안 쓰고 있니? 우리 다 이미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CP들입니다. CP들,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네이버, 뭐 예를 들어 뭐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요. 오히려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를 아직도 좀 주저하고 있어요. 보안 이런 이슈 때문에 아직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조심스럽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CP단. 왜 CP단이 많이 쓰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게임 업체들입니다.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베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이 나올지 150만 명이 나올지를 모르는 월 매출이 10억이 나올지 1억이 나올지 모르겠는 거죠. 이거를 자체 서버로 대응한다 그러면 서버를 몇 대를 자기가 추가를 해야 될지 몇 대를 관리자를 몇 명을 붙일지 그러다가 망하면 아까 스타트업 꼴 나는 겁니다. NC소프트가.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거 하물며 한국은 IT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아스단도 성장률이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파스예요. 파스가 보시면 이 다른 뭐 사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아스 다음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대 성장을 계속 지속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업계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저도 전공은 컴퓨터 산업공학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 데이터 볼 때는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보고서 이 자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인터뷰 시작하다가 이 데이터를 봤는데 결론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도 이 파스단의 고성장을 보고 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7년 기준으로 뭐 과거 데이터니까 19.5%에 해당하는 이아스가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27.6%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빠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파스가 중요합니다. 이 파스도 현재 비중이 작습니다. 7.8%에서 9%까지 올라가는 고성장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시장의 차세대 동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페이지 8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 숫자로 실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아스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누가 제일 잘하고 있고 점유율은 어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존 이 정도야? 아마존이 절대적이죠. 아마존이 2015년 39.7%, 2010년에 급증을 합니다. 53.7%, 2017년에 51.8%까지 올라가요. 자, 2등을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망의 시대에서 페이스북을 빼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어버렸죠. 알리바바는 저희 자료에서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다른 기업을 넣은 거고요. 근데 보면요, 이제 여기를 보면요, 아마존이 이제 50%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이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을 합니다. 5%대에서 13%까지 올라가고요. 알리바바나 구글 이런 기업들은 뭐 당연히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구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거대한 빅브라더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이 아더스에 해당되는 뭐 IBM, 뭐 오라클 뭐 다 들어가거든요. 뭐 거의 존재감이 없죠. 너무 말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잠깐 뛰어들면 아마존이 이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파이낸싱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마존 자체는 지금은 앞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벌어들이는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적은 이유도 이러한 유의 아니, 내 말은 코스트가 엄청 들어갈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감당할 수가 있어. 얘네가 만약 자기네가 돈 번 거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마진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마진 자체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따 보여줘 그러면. 네. 아마존이란 기업 자체가 사실상 벌어들인 돈의 2000년도부터 아마존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들어온 아마존이 올라오던 그 시점부터 해서 클라우드 왜 하냐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걸 듣던 시절부터 보면 아마존은 계속 번 돈 다 투자하는 거죠. 계속 번 돈 다 투자하고 비용 계속 나가고 끝도 없이 투자하고 끝도 없이 비용 나가는데 지금도 심지어 뭐 놀스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이익은 사실 거의 똔똔에 가깝거든요. 아직도 이익이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나고도 나무래사인데 계속 어딘가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드릴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 이 빅4라고 해볼까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구글 이 기업들 빅4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해요. 근데 이 빅4의 점유율을 볼게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일반적인 산업의 경우는요,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야죠. 선두권 기업이 볼까요? 2015년에 선두권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보면요, 계속 8페이지입니다. 한 뭐 49% 가량이 돼요. 2010년도에 급증을 합니다. 이 선두권 기업들의 점유율이 아마존이 급증을 하면서 거의 68%대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17년은 이들의 비중이 73%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아스 안에서의 과점화도 독과점화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이유도 뒤에서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9페이지는 이제 시장 점유율의 이제 YOY 성장률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특히 2017년에 빨랐고 또한 전체 시장 성장률이 30%에 달할 만큼 이아스 시장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어나갔다. 이런 부분들이 2017년에 나왔던 아마존 및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빠른 랠리, 주가 랠리의 근거가 됐겠죠. 여기서 제가 한 조금 시간을 들여서요. 한 10페이지부터 한 16페이지까지 연속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저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고 이 클라우드의 핵심이고 성장 이끄는 종목이고 그리고 요즘 빵을 비롯한 4차 산업의 논란의 핵심 주가 및 매출 가이던스 하향 또는 매출이 미싼 거 아니냐 그 온갖 논란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짚고서 내용을 이어갈게요. 계속 뭐 이미 주가 빠지고 레비뉴 뭐 미싼 거 아니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계속 뒷북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숫자로 먼저 생각을 완전히 정리시켜드린 다음에 이 추가적인 전개를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서 아마존부터 볼게요. 연도별 실적을 보면요. 이제 매출에서 보면 이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WS를 볼게요. AWS의 매출이 2013년만 해도 3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요게 2014년 50%, 2015년 70%, 2016년 55%, 17년 43% 성장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한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 사이드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아마존의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 AWS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아마존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 한 3분기부터거든요. 딱 요걸 보시면 돼요. 2014년도까지 해서
AWS의 영업이익은 사실상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2015년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점프를 하고 19.1%, 2016년에 지금의 이제 레벨에 올라옵니다. 25%대로 올라가면서 사실상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인터내셔널 부분의 영업이익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문의 기존의 사업 부분이죠. 아마존의 기존의 이제 B2C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놓고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를 매김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마존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게 있어서 볼까요? 12페이지 분기별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가보면 매출액이 2018년 들어서 이제 3분기 가장 최근 분기 논란이 됐던 30% 성장을 합니다. 노스 아메리카가 35% 성장을 하고요. 인터내셔널이 13.4%, 그다음에 AWS가 45.7% 성장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제 레비뉴 미스했다면서 이제 매출액이 기대치를 못 맞췄다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컨센서스랑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3분기에 문제가 된 거는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와 AWS 부분은 추정치를 맞췄어요. 야, 이게 듣다 보니까 내가 염 차장은 이게 인터내셔널이랑 이걸 이해가? 인터내셔널은 거는 이제 그 북미 쪽 제외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한 AWS는 이제 네. AWS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그 클라우드 쪽 일반 투자들 들으시니까 그렇죠. 혹시 못 알아듣는 그렇네요. 그걸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웹 서비스거든. 이게 지역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나머지는 지역이 항상 이게 갑자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우리는 아는 내용인데 맞아요. 저희가 요즘에 이거 듣다 쟤를 뭐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 그렇죠. 요게 저희가 말씀드린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야 이게 B2B 사업이고 그치. 이제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노스 아메리카 신나서 청청이에게 이 클라우드가 엄청 커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AWS 하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그 기존의 사업이죠. B2C 사업 쪽에서 미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숫자를 계속 보시다 보면 좀 안심을 빠르게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어. 오케이. 자, 1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솔직하게 비트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근데 아마존이란 기업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 갖고만 뭐라 그랬는데 이제는 매출액만 보죠.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는 관심이 없죠. 자,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취한 건지 그래서 아마존을 지금 그래서 사라는 거냐 뭐냐 그래서 꼭지라는 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율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의 뭐 흑역사이기도 한데 제가 소비자 애널리스트 하면서 온갖 고퍼주를 담당해 왔단 말이죠. 뭐 오리온, 뭐 LG 상황건강, 뭐 그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뭐 라겐나 여러 기업들 담당했어요. 야, 라겐나. 예, 그렇죠. 예전 추억이 그렇죠. 근데 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고퍼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이거는 에르메스백이다.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백이다. 에르메스백은 당연히 제품이 좋아야죠. 당연히 질감, 재질이 좋아야 되고 그 브랜드의 퀄리티가 당연히 훼손되면 안 돼요. 근데 에르메스백을 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안에까지 다 열어보는 거예요. 안에까지 다 열어보고 사실 밖에만 멀쩡하면 되잖아요. 안에까지 다 열어본 다음에 그 안에 시로 오라이 같은 기스 하나 있으면 반품하는 겁니다. 아마존이 그래요. 아마존이란 기업은 고퍼주들은 에르메스백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비경상적인 그 어떤 코어가 아닌 핵심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기스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예를 들어 장이 무너진다. 그럼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도주 먼저 패야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장이 안 무너지더라도 실적 기대치가 높은데 그걸 미스하면은 바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AMD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AM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 13달러 하다가 이제 올해 얼마 전까지서 한 30달러를 갔었죠. 거의 뭐 2배 반 3배에 오른 올해 뭐 거의 스타 주식이었어요. 자, 이 기업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자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AMD가 투자 포인트가 비슷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부분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AMD도 서버 부분 CPU를 늘리는 부분이 동일한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작년 내내 그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15% 빠지고 4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15%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왜 그럴까? 미국 시장이 그래요. 미국 시장인 곳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계적입니다. 분기 실적 미스하면
또 4분기 가이던스 미스하면 무조건 15% 그냥 하한가 때리는 겁니다. 때리고 그 다음에 좀 그때 보자. 그렇게 두 번을 실적 분기 발표할 때마다 분명히 긴 그림을 줬는데 15%씩 빠지다가 올해 들어서 비트를 드디어 합니다. 그 다음에 논스탑으로 $30까지 올랐어요. 2배 반, 3배가 오릅니다. 아마존도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장이 무너지면은 박살이 나겠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주식의 속성이 그래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미스하다가 어느 순간 비트를 하고 그러면 그때 또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질문 하나만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젠가요, 그 IBM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기사 보니까 레드햇 인수했잖아요. 35조 원 정도로 엄청난 돈인데, 그러면 이제 점유율이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시장 커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경쟁사도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물론 커지고는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서로 또 그냥 파이 뺏어먹기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그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그 경쟁이 있어서 굉장히 핵심에 속하는 아마존의 뭐 레드햇 인수라던가 이런 핵심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플랫폼 쪽 파스 설명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들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일단은 페이지가 있으면 설명해드려 넘어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무시하던 그 기업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뭐 복제품 걱정하고 그러던 기업인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살 때 뭐 이제 월 단위로 과금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화로 이제 매출을 쓰게 되고, 지금 이 클라우드 부분만, 솔직히 얘네들이 클라우드라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가 이제 사업 부분인데, 클라우드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저만 말하고 이들의 클라우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서버 제품, 뭐 프로그램 제품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부, 오피스가 들어가 있는 생산성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된 그 사업부도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오피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오피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뭐 어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원오프로 제품을 팔아버리고 그다음에 복제 우려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전체가 다 월 단위로 과금.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코웨이가 그냥 일회성으로 매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그러면 뭐 SK 경쟁들하고 그러면 언제 깎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렌탈로 돌리는 바람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가버린 거고, 훨씬 더 매출 과금이 솔직히 많이 되거든요. 훨씬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럼요. 그 좋은 모델로 들어간 겁니다. 15페이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영업이익 좋아지고요. 최근 분기를 좀 넘어갈게요. 16페이지입니다. 짧게만 짚어드릴게요. 16페이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라고 해당되는 애저 부분이에요. 당연히 기존 사업도 좋게 잘 나오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분기 실적 나오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에도 애저라고 된 부분이 이제 16페이지 맨 아래에 있고요. 이게 이제 염차님 질문 주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부터 해서 90%대 성장을 거의 한 2-3년째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Q에 76%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슬로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90%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는 좀 더 긴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로 넘어가면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18페이지로 파스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파스를 들어오게 되면 이아스에서 파스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염차님 질문 주셨던 그 영역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아스에서 아마존이 앞서 보신 것처럼 50%의 점유율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구글까지 합하면 이제 70%로 점점 과점화되고 있어. 왜 과점화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정말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이 파스 부분을 좀 더, 왜 얘들이, 이 기업들이, 빅브라더들이 파스 부분을 왜 공략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볼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캡티브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쇼핑몰 준비하는 거죠. 쇼핑몰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비아나 카페24 같은 데를 통해서 열심히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빌려놓고 데이터베이스 고르고 설치하고 막 열심히 프로그래밍 해요. 파스가 아니거든요. 호스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도 데이터베이스 다 거기 쌓이고,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최적화돼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자기가 개발을 직접 하고 맞춤화 시켜서 하다 보면은 그걸 나중에 굳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서버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실익도 적은 겁니다. 하물며 이 파스란 거는 아마존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크리에이트 버켓 업로드 해가지고 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거를 지금 요 칸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되게 쉽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물며 외부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아니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런 미들웨어로 OS부터 데이터베이스 다 깔아놓고 거기다가 코딩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도 다 아마존 거 썼어요. 훨씬 더 어렵죠. 한 번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면 종속이 돼버린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거의 다 뜯어고쳐서 새로 나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좀 라이브러리 잘 돼 있어서 나 아마존으로 이번에 플랫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홍대에서 예를 들어 뭐 기타를 중고로 이제 뭐 거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마존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은데? 진짜 잘 만들었다. 야 그거 괜찮은데 뭐 거기서 보니까 뭐 AI 기능도 들어 있고 막 음성 검색도 하고 자연어로 말도 해. 막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만들어야겠네 하고 들어가다 보면 파스가 괜찮대 그래서 파스를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래 어차피 그거 쓰려면은 아마존 이하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존에 하드웨어를 써서 데이터 센서를 쓸 수밖에 없게 파스단을 넘어가면 이하스까지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하스단에서 경쟁이 밀리니까 다른 업체들도 파스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하스에서 이미 선두권은 뺏겼고 아마존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파스단에서 이겨가지고 이거 되찾아오자 라는 노력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자료의 핵심이 나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에 이 AI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쓰고 그리고 최성원 연구가 같이 고민했던 핵심에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19페이지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담을 드리면 연초에 블록체인 자료를 썼었죠. 그래서 뭐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세미나도 많이 잡히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만 그때 아쉬웠던 거는 제가 봤던 블록체인 산업은 너무나 한국에 실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누구 엔티 생겼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본질이에요. 뭐냐면 사실 블록체인은 취지가 이거였어요. 사실 비슷합니다. 재미난 부분인데 미들웨어단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란 게 있으면 인터넷이 개발될 때 프로토콜이 생겼어요. TCP/IP라는 걸 통해서 HTTP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통해서 프로토콜 통해서 주고받는 거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누가 벌었냐? 그걸로 애플리케이션 만든 사람이 돈 다 벌어갔어요. 상장하고 VC 투자받고. 자, 그 경험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에다 과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게 뭐냐면 이더리움을 쓰면 이더리움으로 기반을 프로그래밍 하면 가스라고 있어요. 그게 이더리움에 연계되는 건데 그 금액을 소진을 해야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진짜 야 나쁜 놈들이네.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더가 괜찮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더교들이 많았죠. 결국은 이 생태계가 커지면 이더리움이 돈 번다. 자 그러한 사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인데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갑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갔어요. 자 지금을 볼까요? 모바일에서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가장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앱을 10개 이상 깔아봤을까? 라고 물어볼 때 장담하는데 이 홍대에 걸어다니면서 제가 왓썸맨처럼 뒤지고 다녀도 거의 없을걸요. 뭐냐면 다 고착화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 더 이상 새로운 앱이 필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고착화가 된 거예요. 자 세대의 전환이 나와야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세대의 전환이 나오면 하다못해 부동산 거래 앱에서부터 음악 다운받는 것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로 생깁니다. 블록체인이 쓰나미처럼 그렇게 개발자나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뉴스가 많이 나온 이유는 글로벌하게는 그 혹시나 그 세대의 전환이 아닐까. 그 세대의 전환이 나오게 되면 엄청난 강자가 나오고 떼돈을 벌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결론 저는 좋지 않게 갖고 있고 그 시점에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왜 빅브라더들
솔직하게 아마존 이런 기업들죠.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만들어낸 기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의 첫 시초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늘어나기 이전 단계를 설계했던 기업들이 왜 블록체인의 세대 전환기에 거기다가 올인 안 하고 죽어라 AI만 하고 있을까? 알렉사 하고 그쵸? 정작 빅브라더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블록체인에. 그들은 IBM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들이 왜 그것만 하고 있을까? AI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참 했었거든요. 특히 올해 연초에. 저도 그런 부분 저는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즈니스 액티비티들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테마틱을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리서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생각엔 찾아냈어요. 그거 뭐냐면 AI는 세대의 전환입니다. 왜 세대 전환이냐? 이런 거예요. 이제 화면이 보이는 심플해. AI가 미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화면이 보이네요. 이제는 저희가 보이는 일이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핸드폰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 배터리 안 달았냐? 네, 지금 빨간불 잘 들어와 있어. 너 배터리래. 나도 재밌어서. 배터리도 미래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앱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검색을 하죠. 핸드폰으로 쳐요. 쳐가지고 그래 여기서 눌러요. 그래서 그래 이번 앱을 이 앱을 실행시켜야지 하고서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자 이게 보이스로 넘어가요. 그치. 그리고 비전으로 인식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야 이봐 지니, 이봐 알렉사, 나 오늘 부산 갈 건데 거기 어떻게 가야 빠른 길인지 알려줘. 그러면 알렉사가 또는 지니가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걸 할 때 그 알렉사는 네이버 카카오를 거치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계산하거나 자기가 트래픽을 원하는 펑션으로 원하는 API를 또는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자기가 실행해서 결과값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런 알렉사가 또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나 이번에 저기 여의도에서 맛집 가고 싶은데 요즘에 미슐랭 뭐 빅그루망도 들어간 맛있는 국밥집이던데 뭐 또는 국밥집은 저번에 먹었으니까 난 이번에 이탈리안 먹어볼게 추천해줘. 그러면 네이버 블록을 안 들어갑니다. 알렉사가 자신이 그거를 찾아내던가 자신이 트래픽을 다른 데 꽂아가지고 거기서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만 보여주죠. 무슨 뜻이냐? AI 시대로 가면 인풋이 달라져요. 그 인풋이 달라지고 그 인풋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순서가 해체가 됩니다. 무서운 말이야. 그 AI 시대에서 그래서 플랫폼을 전환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AI 세대에서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올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존의 파스에 AI를 붙입니다. 자 그들이 저는 아마존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아마존 바에 가까운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면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아마존도 설계하고 있고 구글도 설계하고 IBM도 열심히 왓슨 하고 있잖아요. 다 점은 같은 걸 보고 있어요. 다만 실행력의 레벨과 이미 구축한 해자 그 장점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마존은 이아스를 꽉 잡았을 뿐 아니라 파스단에서 지금 선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파스에 이제 AI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스단에서 AI로 예를 들어 19페이지 아마존 렉스라는 거는요. 이제 챗봇을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API고요. 그다음에 폴리는 이제 글자를 말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커그니션은 예를 들어 사진들 많은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를 통해서 딥러닝으로 인식을 해내는 거예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도 제공하고 데이터도 많이 들고 있고 데이터는 이제 쌓아 나가는 건데 그거를 돌려주는 AI 자체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몇몇 기업들이 다 거의 독과점하고 있죠. 20페이지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마존 왼쪽에 렉스입니다. 렉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하이 아이엠 뭐 폴리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폴리네요. 보시면 이 글자를 말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쉽게 구현하는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렉스예요. 그래서 챗봇입니다. 그래서 글로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를 질문과 대답을 막 써놓는 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한 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놨다. 제가 요 PPT에는 못 넣어놨는데 IoT에서부터 뭐 AI, 머신러닝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왜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요, AWS도 얘기도 있고, 뭐 당연히 인터내셔널 노스 아메리카 얘기도 있지만 알렉사 관련돼서 뭐 하겠다는 거 되게 많아요. 그들의 실행의 레벨입니다. 이미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뭐가 핵심인지는 알고 있어요.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미 미들웨어까지 실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현재 시점에선 알렉사만 죽어라 팔면서 선두권만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랫단부터 미들웨어 단까지는 쫙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를 통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본인들이 가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딥마인드, 뭐 AI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지금 서버단에서 너무 늦어가지고 좀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습니다. 서버단은. 그러한 경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과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마존이 그러면 파스로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이제 pay as you go입니다. 당신이 쓰는 만큼 지불해라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개념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단까지 다 올라옵니다. 제가 앞서 이더리움 설명드렸잖아요. 이더리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거기서 가스를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방대한 프로그램,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더리움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아마존도 같은 시스템을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을 쿼리를 돌리면요, 돈을 과금을 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22페이지에 이게 무슨 기밀 데이터가 아니라 아마존 AWS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오늘 당장 클릭해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 숫자고요. 아까 폴리 그리고 레코그니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폴리에서 문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문자는 이제 말로 바꾸는 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요청 폴리의 요금 산정을 위한 예시를 보시면 요청 1만 건. 근데 그 요청당 문자 100개를 돌려야 된다. 그럼 4달러 과금이 돼 있고요. 레코그니션이에요. 이제 이미지 비디오를 돌리는 건데 얼굴 메타데이터를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건데 11만 분 요금 산정을 예시 11만 분에 해당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막 딥러닝 한다시고 내가 딥마인드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모든 얼굴을 자율주행을 하다가 모든 사물을 구별해내는 걸 만들어내겠다고 해서 이거 막 돌리고 있다 보면 11만 분 어치 돌리면 13,000원, 1,300만 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플랫폼이란 건 기본적으로 캡티브가 되고 과금이 되기 시작하면, 캡티브가 되고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과금이 올라가게 돼 있죠. 제가 전공도 그렇고 학교도 뭐 이과를 나왔고 공대를 나왔고 지인들 중에 개발자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좀 아마존 어떠냐? 미국에서 완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솔직히 프로그래밍 단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되면 솔직히 너도 프로그래머인데 그럼 앞으로 거기 종속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좀 그런 거 걱정되지 않냐? 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개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AI,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이런 쪽으로 혁신 쪽으로 완전히 포커스 돼가지고 다들 가고 있다. 제품 자체도. 근데 거기서 내가 그걸 안 쓰고 과금을 아껴보겠다고 그거 제외된 걸 쓰고 그러고 하고 있으면 시대의 흐름은 완전히 놓치는 거죠. 물꼬를 다 모아버린 거네. 그렇죠. 하면 여기로 뭐 빠져나오고 아니라 거기를 안 가면은 뭐 돈을 못 버는 거죠. 야, 이거는 앞으로 완전히 이거는 서로 새로운 어떤 지배. 그렇죠. 지배 생태계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동안의 준비 정도와 실행력과 현재 앞서 나가는 정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페이지 23페이지부터는 요 하드웨어 단을 조금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하드웨어 단은 제가 이번 자료에서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하드웨어 단,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이죠. 네트워크 단, 하드웨어 단, 그리고 플랫폼 단까지 설명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단과 애플리케이션 단은 최성원 연구원이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망 이런 쪽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마존, 구글의 논리와 어떤 식으로 대척점이 나오고 있을까? 이 시장에서 누가 돈 벌고 있을까? 보면 이래요. M&A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하는 기업들이 뭐 비전이 어떨까? 뭐 아마존에 다 먹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그럼 아마존이 한국에서 절대로 지금 가격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요 그냥 호스팅이 더 싸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하우스에서 카페이사를 커버하지만 카페이사 가비아 가면은 그냥 공짜로 준단 말이죠. 그런 서비스 공짜 주고 딴 데서 돈 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그쪽은 가격으로는 엄청나게 이미 후려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부가 가치 산업이 돼버린 겁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자체가 이미. 그렇구나. 그렇죠. 그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가 저부가 가치가 돼버린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23페이지로 넘어오면 데이터 센터 M&A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부가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M&A를 통해서 사이즈를 늘려서 과점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훨씬 더 큰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과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개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24페이지로 넘어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코로케이션이 뭐냐, 호스팅이 뭐냐, 클라우드가 뭐냐, 이걸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M&A가 나왔던 게 이제 코로케이션 업체들이거든요. 코로케이션은 뭐냐면, 호스팅은 이겁니다. 호스팅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서버로 플랫폼을 서비스를 뭐 중고 기타를 매매하는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하면, 잘 되면 내 컴퓨터가 뻗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워크스테이션 그 비싼 거 내 집에 사놓을 이유도 없고,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호스팅은 내가 서버를 이제 밖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구매해서 쓰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다 외주화 시켜버린 거고, 코로케이션이 그 중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글로벌하게 이 코로케이션을 많이 쓰죠. 밑에 이제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도 있는데 보안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에다가 내 서버를 갖다 놓는 겁니다. 내 서버를 갖다 놓고서 보안도 지키고 불필요함도 없애고. 예를 들어 내 서버를 다 깔아버리면,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해도 한 층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냉방, 공조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 일부만 분양해 쓰는 거지 뭐. 그렇죠. 이게 코로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케이션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은 M&A를 통해서 컨솔리데이션 해나가고 있다. KT가 이런 걸 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하잖아. 얘가 그렇죠. 저부가 가치구나. 저부가치 산업이에요. 이미. 얘네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결국 돈을 못 그렇죠. 왜냐하면 파스단이랑 사스단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 비이클로 사용을 해버린 거죠. 이아스를. 그래서 저부가치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25페이지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념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면요. 이제 IX랑 해저 케이블망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쪽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더 저부가 가치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잖아요. 인터넷 쓰면 혹시 이제 이 얘기하면 또 아재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컴퓨터 그 게임할 때 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뭐 레드 얼럿, 커맨드 앤 컨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우리만 웃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이제 우리 네트워크 들어와, 방 열었어, 들어와.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옛날엔 이걸 뭐 우리끼리 해서 회사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 예,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깔아놓고 스타크래프트 깔아놓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서입니다. 같은 네트워크에서 그게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기본 기관망을 제공하는 게 세 가지 이제가 있어요. KT, LG, 그다음에 이제 가비아 소속의 이제 KINX,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고, 이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그 프로바이더 안에서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LG 안에서만 서로 네트워크 되고, KT 안에서만 네트워크 되고, 우리끼리만 게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해외 것도 못 쓰고 이메일도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X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IX는 뭐냐면 망과 망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놓고서 그 망과 망을 연결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고, 글로벌하게 보면 이 IX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보시면 25페이지에 이제 모두의 로망인 여행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보면 요 신점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3개의 기업만 통하면은 다 통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두 개 기업이죠. LG, KT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한 40%의 사용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그 IX들이 그런 기관 사업자, 통신 기관 사업자들이 하나하나 다 이어야 돼요. 자기 돈으로. 너무나 불필요한 중복 투자잖아요. 그래서 IX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개념인데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IX끼리 어떻게 하냐면 그럼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에 망을 깔아요. 케이블망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도쿄, 홍콩 이런 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트래픽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요 자료에서는 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제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 망에서 이번 자료에서는 망에서 이제 클라우드랑 AI 딴 기업만 많이 설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넷플릭스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연결되는 개념이 있어서 점점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상화되고 있고 유튜브가 커지고 넷플릭스가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알력이 굉장해요. 이제 IX들도 예를 들어 뭐 에퀴닉스, 뭐 암식스, 네덜란드 암식스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막 M&A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힘을 가져가려고 다시. 근데 이 CP들도 힘이 같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집중되다 보니까 그들 간의 알력이 막 나타나고 있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요 단은 아직은 누군가 헤게몬을 잡고서 큰 돈을 버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담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글로벌하게 또 미국에서 이제 리포트 보시면 나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동영상 트래픽 다 빨아가는 게 압도적으로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유튜브입니다.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둘 다 많이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변해 나가겠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지형도도 또 한 번 변할 거다. 그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네트워크 단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오면요, 저희가 이제 다시 이 페이지에 이 빨간 차트를 볼게요. 이 네 가지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빨간색에 있는 이 암호와 같은 약간 이해했어.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1, 2, 3, 4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플랫폼이죠. 파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죠. 땅과 더불어 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축이다. 2번을 볼게요. 플랫폼. 파스로 구축한 플랫폼은 캡티브 효과가 존재하고요. 기존의 플레이어의 해자가 강해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3번을 볼까요? AI, 머신러닝 같은 헤게모니는 앞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플랫폼인 거고 그리고 세대의 전환을 의미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파스와 이아스단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해지는 거다. 4번. 네트워크 하드웨어 인프라 레벨에서는 컨솔리데이션이 발생했고 아직은 제일 좋아하는 컨솔리데이션. 그렇죠. 컨솔리데이션 말씀. 요거는 제가 열심히 업데이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컨솔리데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직은 CP 단과 코로케이션 업체 단의 승자가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내가 이거 일반 청취자분들 듣고 나서 뭐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자꾸 들고 공부를 하셔야 되네. 어떤 우리 미래 우리가 계속 뭐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계속 토의했던 내용이잖아요. 아침에도 그렇죠. 얘기하던 맞습니다. 내용이고 네. 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무형제 경제를 계속 봐왔던 거고 한데 하여튼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다. 걱정도 좀 되는데 공부는 하셔야 되는 분은 맞고 이게 4차 산업을 공부하시는 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망에 대해서부터 다음 단계도 우리가 또 할 게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일부 요 정도에서 그럼 마무리 짓고 2부 소프트웨어 가겠습니다.